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 관측일에 최저 기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서 평년 열대야 발생 일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축사 천장에 달린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자치단체는 살수차까지 동원해 축사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올여름 충북 지역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6만 2천여 마리. 이는 전국 가축 폐사량의 4분의 1입니다. 폐사는 막았다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계란이나 우유의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 애들이 다 입만 벌리고 있어요 지금. 걔가 사료를 덜 먹고 크는 게 더 크지. 느리게 큰단 말이죠. 지난달까지 발생한 충북의 온열 질환자도 53명으로 지난해 전체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7월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25.9도, 기상관측일에 6번째로 높았습니다. 다만 최저기온의 평균값은 역대 가장 높은 22.9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열대야 수도 늘어나 벌써 평년 열대야 발생 일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음성이 36.3도, 청주가 36.2도의 최고 기온을 나타낸 가운데 최고 온도는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불쾌지수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분간 소나기 외에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이 같은 날씨는 최소 일주일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해지고 기온도 올라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특보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20일까지를 폭염 중점 대응 기간으로 지정, 독거노인과 5개 근로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축산 농가에는 비타민 등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충북 지역 피해액이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과 환불 보류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 현황은 17개사에 29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체는 청주시에는 모 음료 유통업체로 18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받지 못했고 같은 지역에서 커피 유통을 하는 모 업체도 7억 6천만 원을 떼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업체 대부분이 영세 기업이라며 특별 경영 안정 지원금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재정난 여파로 신입 간호사들을 채용하고도 정작 임용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이 병원의 전체 간호사는 960여 명으로 지난해 병원은 신입 간호사를 233명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병동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신입 간호사들을 대대수는 임용 발령을 받지 못한 채 무기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도 적자 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원한 단양보건의료원에 한 달 새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보건의료원은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11,258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고 이는 단양군민 27,000여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달간 응급실 이용객은 804명에 달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정책 자문단과 시민 패널제 등 갖가지 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꿀잼 도시 조성을 위해 무심천을 음악분수와 물놀이장, 썰매장 등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지난달까지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들은 벤치 등 휴식 공간과 주차시설, 야간 조명, 체육시설, 공연시설 순으로 필요한 시설을 꼽았고 청주시는 이를 실시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공감입니다.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런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시청사 건립,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등 갈등이 첨예했던 정책 방향도 발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76개 여론 설문조사를 응답한 누적 참여자 수만 22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말 청주 시선 가입자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 앱과 홈페이지 등 간단한 방법으로 생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와 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을 처음 도입한 경기도보다 인구 대비 참여 비율은 12배 이상 높습니다. 꾸준한 홍보 활동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매달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만 600여 명 정도 돌파했습니다. 민선 8기 동안에는 3만 명 목표로다가 지자체 대표 시민 여론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소통 플랫폼인 청주 시선의 성과로 지난 2022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리 아카데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청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의 조리 종사자들은 오늘까지 서원대 글로벌관에서 연수를 받고 오는 8일에는 북부 지역 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원대 연구관에서 연수가 실시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나트륨과 당류 저감화 식단, 지구 환경을 지키는 채식 식단도 실시하게 됩니다. 제천시가 이달부터 제천 비행장에 메밀꽃밭 조성을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이번 주 중 비행장 활주로 전 구간인 3만 제곱미터에 1년생인 흰색 메밀꽃을 파종해 9월에서 10월에 개화를 목표로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메밀 식재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제천 비행장 국유지 대부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북이 전국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식품 등의 생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은 1조 55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5.8%를 차지했습니다. 충북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96곳으로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협충북본부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황종현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13개 기관과 단체에서 모두 1억 8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청주시가 시청 임시청사에서 아침밥 먹기 챌린지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아침밥 먹기 챌린지에 참여해 쌀 소비 촉진을 당부했습니다. 아침밥 먹기 챌린지는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지원 등을 위해 충북농협과 도내 자치단체 등이 펼치고 있는 홍보 캠페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과 세종은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 청주 25도, 충주 23도, 제천 22도, 세종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4도, 제천 32도, 세종 33도 등 32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